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여파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더욱더 부각됐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계속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51%를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일단 막판에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것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FOMC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연준 위원들의 입이 트였습니다.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금리가 이전 전망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어 포 롱거를 또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보우먼 연준 이사 역시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높기 때문에 2%라는 목표치로 돌아가려면 추가 긴축 필요하고 그걸 한동안 유지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이 금리를 또 자극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나마 낙폭이 좀 작았던 이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플이 중국 수요가 괜찮죠. 그러면서 호조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정말 반갑습니다. 4거래일 만에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포드는 살짝 빠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부담스럽고 아쉬웠던 부분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번 달 판매가 좀 저조하다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4%대 급락, 전기차 관련주가 일제히 좀 약세를 보였고요. 국제유가도 여전히 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90 넘게 WTI 올라갔고 JP모건에서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150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의 이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증시 폭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경고성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좀 기분 좋게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싶은데 과연 그게 될까요? 변동성 일단은 좀 지속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이번 주 전략 함께 고민해 보시죠.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증시는 나흘째 하락하게 됐는데요. 섹터별로는 에너지와 기술 섹터가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섹터들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 섹터와 임의 소비재 섹터가 하락폭이 컸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온세미콘덕터 등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약 1에서 3%가량 오르는 등 좋았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금지령에도 아이폰 15 인기가 좋다는 분석에 0.5%가량 올랐고요. 반면 테슬라는 중국 내 전기차 판매 감소로 4.23% 급락했습니다. 포드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계약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파업에서 포드를 제외했다는 소식에 1.9% 올랐고 파업 규모가 확대된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에는 0.4%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방암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발표에 1.2% 올랐고요. 미국의 대형 출판사인 스콜라스틱은 실적 부진에 13.2% 급락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자국 상장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기업들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알리바바는 약 5%, 징둥닷컴은 2%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미 자동차 노조와 협상 중인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 소식부터 살펴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여정이 거의 끝나간다는 소식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국제유가의 향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판매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 중반까지는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시티그룹에서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판매 둔화 분석을 내놓자 급락세로 전환했는데요. 6월에서 8월까지 매주 약 13,000대 수준이었던 테슬라의 중국 판매 규모는 9월 들어서는 약 9,000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파업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 UAW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위에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고용 보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적어서 전동화 전환이 확대가 되면 생산 인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자동차 업계와의 임금 협상이 결렬이 되자 전미 자동차 노조는 20일 파업 확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파업 참가 사업장을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 38개 부품 공급센터로 확대한다고 밝힌 것이죠. 앞으로 이 파업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의 파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포드는 파업 확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협상에 있어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소식에 포드 주가는 2%가량 올랐고요. 제너럴 모터스는 0.4% 하락, 스텔란티스는 0.1%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테크주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조만간 마지막 허들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4월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 독점 우려가 이어져 왔었죠. 영국 당국이 그중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기관인데요. 이번에 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에 인수 계획을 수정을 하면서 이번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권한을 유비소프트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클라우드 게임 시장 경쟁 억제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등 주요 게임이 마이크로소프트 통제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IT 산업 거래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6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의 인수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애플의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는데요.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 여전하다고 합니다.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자 애플 스토어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고 하고요. 예약 판매 때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1분 만에 매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애플 주가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인 국제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들고 왔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에서는 고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보조금 철폐, 가격 인하 경쟁 유도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런 와중에 국제유가가 수년 안에 15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이 글로벌 에너지 업종 전체에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내년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0에서 110달러, 내후년에는 배럴당 100에서 120달러, 2026년에는 배럴당 150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슈퍼사이클이 닥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고까지 했는데요. 장기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장기 평균 이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죠.
단기적으로 원유의 공급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공급량을 감안을 하면 하루에 110배럴 부족한 상황이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2030년에는 710만 배럴 수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쉘, 베이커 휴즈, 엑소모빌과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였습니다.